전략을 실행하기 앞서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채권과 환율 시장의 작동 원리를 먼저 정리합니다. 첫째, 채권 가격과 금리의 시소 관계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수학적으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장기 국채 대량 매수로 수요가 폭발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합니다. 귀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금리는 하락합니다. 비싸게 샀으니 만기 수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때 채권을 판 자금이 은행으로 흘러들어가 시중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파급 효과로는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이를 기준으로 삼는 시중 대출 금리도 시차를 두고 따라서 하락합니다. 둘째, 한국 국채의 미스터리입니다. 왜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데 팔릴까요? 미국은 신용도 높고 금리도 높은데 한국은 신용도 낮고 금리도 낮습니다. 상식적으로 한국 국채는 안 팔려야 정상입니다.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가 환해지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재정거래라고 합니다. 한국은 만성적으로 달러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외국인이 달러를 들고 와서 원화로 바꿔주면 한국 기관은 이자에 더해 스왑 포인트라는 웃돈을 얹어줍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국채 이자에 환해지 프리미엄을 더하면 미국 국채 이자보다 수익이 높아지는 구간이 발생하여 외국인이 매수합니다. 다음은 한국 경제의 위기 구조 분석입니다. 첫째, 한국은행의 외줄 타기 전략입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낮게 유지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환해지 프리미엄 덕분에 외국인이 국채를 사주니 금리를 안 올려도 채권 시장이 붕괴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있습니다. 환율 상승 기대감이 크면 프리미엄이 커져서 외국인을 붙잡아둘 순 있지만 이는 수입물가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둘째, 위기 트리거 즉 변곡점입니다. 언제 이 버티기가 실패할지 알려주는 3대 변곡점 지표가 있습니다. 1번 CDS 프리미엄 급등입니다. 한국 부도 위험 지표가 50에서 60bp를 뚫고 오르면 외국인 탈출 신호입니다. 2번 수입물가 지수 폭등입니다. 환율 때문에 물가가 통제 불능이 되면 한은은 경기 침체고 뭐고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3번 외국인 국채 선물 대량 매도입니다. 스마트 머니가 금리 인상에 베팅하는 신호입니다. 다음은 하락장에 베팅하는 투자 상품 분석입니다. 첫째, 인버스 ETF입니다. 지수가 1% 내리면 1% 오르는 상품이죠. 하지만 1년 장기 보유 시 부적합합니다. 비싼 운용 보수와 배당금 지급 의무, 그리고 횡보장에서도 돈이 녹는 음의 복리 효과 때문입니다. 단기 승부용입니다. 둘째, 미국 장기 국채 TLT입니다. 핵심 추천 상품입니다.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 묶음으로 금리 인하 시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경기 침체 시 최고의 방어 자산입니다. 단, TMF 같은 3배 레버리지나 TLTW 같은 커버드콜은 폭락 대비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직 오리지널 TLT만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액션 플랜입니다. 위험한 원화 자산을 들고 지표를 감시하는 것보다 미리 달러 자산으로 옮겨 타는 것이 필승 전략입니다. 첫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추천입니다. 현재 90% 현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치합니다. 50%는 달러 현금으로 보유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주식과 채권이 다 빠질 때를 대비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MMF나 RP 등으로 굴리며 이자를 받으십시오. 40%는 미국 장기채 TLT입니다. 자산 증식형 방패입니다. 경기 침체로 주식 폭락 시 금리 인하로 가격이 급등하여 자산을 방어하고 증식해줍니다. 지금 몰빵하지 말고 분할 매수하십시오. 나머지 10%는 기타 자산으로 감각 유지용 주식 매수나 소액 해지에 쓰십시오. 둘째, 시나리오별 승리 공식입니다. 경기 침체 발생 시 미국 금리 인하로 TLT 가격이 급등하고 한국 위기 전이로 환율이 급등하여 달러 가치가 상승합니다. 결과적으로 TLT 차익과 환차익의 이중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돈으로 헐값이 된 우량주를 매수하십시오. 만약 예상이 틀려서 한국 경제가 회복된다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내 삶의 터전인 한국이 안전해진 것에 대한 보험료로 생각하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지금은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현금의 절반을 TLT로 바꿔서 느긋하게 위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전략입니다. 질문자: 대단한 시각이군.
한국은 국내 가계 대출이 많아서 금리를 올리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내가 말한 적정 수준의 고환율을 유지한다면 환해지 프리미엄이 높아질 것이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국채금리는 낮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 틀리면 알려줘. 답변자. 질문자님의 통찰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걷고 있는 외줄 타기 전략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질문자님의 가설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치명적인 부작용 때문에 마냥 그렇게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맞는 부분입니다. 환해지 프리미엄이 한국은행의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은 100% 맞습니다. 미국 금리가 높아도 환해지 프리미엄 덕분에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사주니 국채 가격이 폭락하지 않고 금리도 안정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터지지 않게 금리를 동결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 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인 2%포인트 벌어졌음에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현상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틀린 부분, 즉 왜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 수입 물가 폭등입니다. 가장 큰 적입니다.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면 서민들이 죽어납니다. 환율이 오르면 석유, 가스, 밀가루 등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합니다. 한국은행의 제일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가 치솟으면 가계부채가 터지건 말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둘째, 자본 유출의 임계점입니다. 아무리 프리미엄을 줘도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외국인은 떠납니다. 환율이 1,500원, 1,600원을 뚫고 올라가면 외국인은 통화가치 하락을 우려해 탈출합니다. 댐이 무너지듯 자본 유출이 일어납니다. 셋째, 가계부채의 역설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올린다는 시그널을 주면 사람들은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냅니다. 결국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서 나중에는 금리를 0.1%만 올려도 나라가 망하는 식물 경제가 되어버립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의 운명은 둘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려주거나 아니면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 폭등 때문에 빚 터지는 걸 감수하고 금리를 강제로 올려야 합니다. 환해지 프리미엄은 물가 폭등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질문자. 이 변곡점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무엇일까? 답변자. 한국은행의 버티기가 언제 무너질지 포착할 수 있는 핵심 선행 지표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한국 CDS 프리미엄입니다. 외국인이 보는 한국의 부도 위험 지표입니다. 평소 30에서 40bp 수준인데 환율이 오르면서 갑자기 50bp, 60bp를 뚫고 급등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외국인들이 환해지 프리미엄이고 뭐고 이 나라는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자본 이탈이 본격화됩니다. 둘째, 원화기준 수입물가 지수입니다. 물가 폭등의 전조입니다. 국제 유가가 잠잠한데도 환율 때문에 수입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2에서 3% 이상 연속 급등한다면 1에서 2달 뒤 소비자 물가 폭등이 확정적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은 인내심을 잃고 금리 인상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외국인 국채 선물 순매도입니다. 스마트 머니의 탈출 신호입니다. 외국인이 며칠 연속으로 국채 선물을 수천억에서 수조원 단위로 대량 매도한다면 앞으로 한국 금리가 오를 것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이 더 이상 못 버티고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미리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이 3가지 신호가 겹친다면 한국은행은 강력한 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때가 바로 위기 현실화의 시작점입니다. 질문자. 이 지표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답변자. 매일 아침 체크할 수 있는 사이트와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한국 CDS 프리미엄 5년물입니다. 구글에 사우스 코리아 우이즈 CDS 월드 거버먼트 반즈라고 검색하세요. 그래프가 우상향하는지, 현재 수치가 45bp를 넘어 치솟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원화기준 수입물가 지수입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ECOS에 접속해서 통계 검색, 수출입물가 지수, 수입물가 지수, 원화기준 총지수를 선택해서 조회하세요. 전월 대비 증감률이 2에서 3% 이상 튀어오르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외국인 국채 선물 수급입니다. 네이버 금융에서 국내 증시, 선물 옵션, 투자자별 매매 동향으로 들어가세요.
국채선물 3년과 10년을 선택하고 외국인의 순매수량을 봅니다. 파란색 매도 글씨로 대량 매도가 며칠 연속 찍히는지, 특히 10년물을 대량 매도하는지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빨간불을 켜면 그때가 바로 원화를 전량 매도하고 달러 자산으로 완전히 피신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7의 응답 요약입니다. Q. 한국 국채는 왜 팔리나? A. 국내 기관의 수요도 있지만 핵심은 외국인의 환해지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달러를 빌려주면 웃돈을 받기 때문에 미국 금리보다 높은 수익 구간이 발생합니다. Q. 환해지 프리미엄이 없어지면 A. 한미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지거나 신용이 추락하면 외국인이 떠납니다. 국채 가격 폭락, 국채금리 폭등, 대출금리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Q. 1년 내 S&P 500 하락에 베팅한다면 A. 전액 베팅보다는 현금, TLT, 소액 인버스를 혼합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인버스 ETF나 풋 옵션은 비용과 위험이 큽니다. Q. 현금 90%인데 폭락을 기다릴까 TLT를 살까? A. 현금과 TLT 혼합 보유가 훨씬 유리합니다. TLT는 위기시 가격이 급등해 자산을 불려주고 이자 수익과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현금 50대 TLT 40 비율을 추천합니다. Q. 1배 인버스도 장기 보유하면 돈이 녹나? A. 네, 높은 수수료와 배당금 지불, 변동성 끌림 현상으로 돈이 녹아내립니다. Q. TLT란 무엇이고 어떻게 투자하나? A.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 ETF입니다. 레버리지 상품 말고 오리지널 TLT를 미국 주식계좌에서 달러로 직접 매수하세요. Q.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시중 금리도 내려가나? A. 네, 대출 금리의 기준점이 낮아지고 은행 조달 비용이 싸지기 때문에 내려갑니다. Q. 달러 강세가 장기화되면 환해지 프리미엄은? A. 환율 상승 기대감이 있으면 달러 확보 수요가 늘어 환해지 프리미엄은 더 커집니다. 외국인의 매수 유인이 커집니다. Q.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맞나? A. 이론적으로는 맞고 실제로 버티고 있지만 수입물가 폭등과 자본 유출, 가계부채라는 부작용 때문에 영원할 수 없습니다. Q. 아예 지금 달러로 환전해서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한가? A. 맞습니다. 그것이 필승 전략입니다. 양방향 수익과 홈바이어스 탈픽, 금리 우위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현금 50%와 TLT 40%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기다리십시오. 본 영상은 개인의 의견이며 투자는 투자자의 판단입니다.